도와주세요. 제발, 제발.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수아는 필사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뒤에서는 인신매매업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한 명 없어졌다. 어디 갔어? 아버지의 도박비 때문에 지옥 같은 배에 팔려간 22살 수아.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그 남자가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평범했던 자신이 삶이 뒤바뀔 줄을. 사건의 단초. 수아가 눈을 뜬 순간 차가운 철판 바닥이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와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죠. 조용히 안 해? 입 닥쳐. 다 들려. 한 남자가 발로 철창을 걷어찼습니다. 수아는 몸을 웅크린 채 주위를 살폈어요. 좁은 공간 안에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 서너 명 더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아가 작게 중얼거렸죠. 평생을 도박에 빠져 살던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아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큰 빚을 져버렸어. 너라도 살아야 한다, 제발. 그때 아버지의 눈에는 절망만 가득했어요. 수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죠. 거센 파도 소리와 함께 위에서 남자들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야, 파도 심해진다. 속도 좀 줄여. 줄이면 뭐해? 빨리 가야 한다니까. 늦으면 우리 진짜 죽어. 수아는 옆에 있던 여자에게 작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저도 몰라요. 벌써 사흘째예요. 그냥 끌려왔어요. 그 여자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수아는 가슴속 주머니를 만져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인 작은 다용도 칼이 아직 거기 있었죠. 쉿! 얘들아, 조용히 해. 위에서 내려온다. 한 여자가 다급히 속삭였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철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손전등을 비추며 들어왔죠. 다 들어. 말 잘 들으면 살고 말 안 들으면 바로 끝이다. 알겠어? 남자의 얼굴에는 흉터가 가로질러 있었습니다. 수아는 숨을 죽이고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 안 하냐? 입이 없어? 여자들이 벌벌 떨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 정도면 됐다. 내일 아침이면 도착하니까 그때까지 입 다물고 있어라. 남자가 나가고 다시 철문이 잠겼습니다. 수아는 주머니 속 칼을 꺼내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어요. 제발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지쳐서 잠들었지만 수아는 잠들 수 없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절망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버지, 왜 저만 이렇게 남았어요? 왜요? 수아가 작게 흐느꼈죠. 그때 갑자기 뭔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가르쳐준 자물쇠 따는 방법이었어요. 맞다, 아버지가 가르쳐줬었지. 수아는 조심스럽게 발목의 쇠사슬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된 자물쇠였죠. 칼의 얇은 부분을 이용해서 천천히 움직여 보았어요. 찰칵! 작은 소리와 함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수아의 심장이 뛰었어요. 됐어. 위에서는 여전히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일어나서 철문 근처로 다가갔죠. 이 문만 조금만 벌어지면. 손으로 철문을 만져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약해 보였어요. 칼로 조금씩 문틈을 벌려보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마침내 몸이 빠질 정도로 틈이 벌어졌습니다. 수아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이제 올라가자, 끝까지 버티자. 배 위로 올라가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사방이 캄캄한 바다였죠.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어요.
저기다 저기까지 가야 해. 그리고 바다로 몸을 던졌죠. 으악!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살아야 해, 무조건 살아야 해. 멀리서 배 위에 남자들이 소리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야, 한 명 없어졌어. 찾아. 빨리 찾아. 수아는 더 빨리 헤엄쳤습니다. 체온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때 희미하게 어선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기다. 도와주세요. 제발요.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어선에서 누군가 손전등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거기 누구요?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수아는 안도감에 눈물이 났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선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수아는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죠. 괜찮아요. 내가 잡아줄게요. 힘 빼요. 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수아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뜬 건 한참 뒤였어요. 따뜻한 담요가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있었죠. 아, 깨어났네. 정말 다행이야. 남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아는 놀라서 몸을 일으켰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내 배예요. 이제 안전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나는 강태준이라고 해요. 이름이 이수아예요. 수아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옆에 놓인 옷을 건네주었어요. 이걸로 갈아입어요. 따뜻한 죽도 끓였어요. 천천히 먹어요. 많이 무서웠죠? 수아는 태준의 친절에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별말을 다 해요. 사람은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태준이 휠체어를 돌려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아는 그제서야 안전하다는 생각에 한숨을 쉬었어요. 갈등의 고조. 다음 날 아침 수아는 따뜻한 죽 냄새에 잠에서 깼습니다. 태준이 휠체어를 타고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어요. 깨어났어? 죽 끓여놨어. 태준이 웃으며 그릇을 건넸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이며 받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그것보다 어떻게 바다에 빠지게 됐어? 태준의 질문에 수아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냥 사고였어요. 사고? 태준이 수아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수아의 손목에 남은 쇠사슬 자국을 본 것 같았어요. 일단 여기서 좀 쉬어. 밖은 위험해 보이니까.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의 배는 작지만 깔끔했어요. 하지만 어부치고는 이상하게 첨단 장비들이 많았습니다. 점심때 태준이 노트북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걸 써. 필요한 게 있으면 인터넷으로 찾아봐. 이런 비싼 걸 저한테 줘도 돼요? 수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노트북은 최신형으로 보였어요. 어차피 안 쓰는 거야. 너라도 써. 태준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수아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반신불수 어부가 이런 고급 노트북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었어요. 노트북을 켜자 화면에 복잡한 해상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수아는 무심코 아버지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어요. 이상해. 검색 결과에 아버지와 관련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흑룡파라는 조직과의 연관성을 다룬 내용들이었어요. 수아는 더 자세히 파헤쳐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학을 잘했던 수아에게는 복잡한 암호나 데이터 분석이 어렵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런 일에 연루됐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뭘 그렇게 집중해서 봐? 아, 그냥 뉴스요.
수아가 얼른 화면을 바꿨지만 태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분명히 화면을 본 것 같았습니다.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수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해줄게. 난 단순한 어부가 아니야. 태준이 휠체어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통신기 같은 장치였어요. 나는 해상 보안 관련 일을 해. 정확히 말하면 국제범죄 조직을 추적하는 거지. 수아는 입을 벌렸습니다. 그럼 절 구한 것도 우연이었어. 하지만 네가 흑룡파와 연관됐다는 건 이제 알겠어. 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수아는 몸이 떨렸어요. 저는 그들한테 당한 피해자예요. 알아. 그래서 널 도와주려는 거야. 태준이 다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어. 나와 함께 일하면 내 아버지의 빚도 해결하고 흑룡파도 잡을 수 있어. 정말요? 수아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 위험한 일이야. 태준이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반신불수라면서 손의 힘이 너무 강했어요. 그날 밤 수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준에 대한 의심이 계속 들었어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태준의 방 앞을 지나가는데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목표를 확보했습니다. 예상보다 능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수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태준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수아는 급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목표? 나를 말하는 건가? 수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태준이 정말 선의로 자신을 도와주는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다음 날 태준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수아야, 너 해상 날씨 예측에 관심 있어? 갑자기 왜요? 네가 수학을 잘한다고 했잖아. 이 일에 수학이 많이 필요해. 태준이 복잡한 차트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선박의 이동 경로와 기상 데이터가 가득했어요. 이걸 보고 패턴을 찾아낼 수 있어? 수아는 차트를 보자마자 몇 가지 규칙성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돼요. 맞아.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태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뭔가 이용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와? 수아가 물었지만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수아야,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 잠그고 나오지 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어서. 태준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수아는 얼른 방으로 들어갔어요. 밖에서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준, 나와. 여자 어디 숨겼어? 수아는 몸이 떨렸습니다. 흑룡파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그런 여자 없어. 잘못 찾아왔어.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여기 있다고 했어.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때 수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누설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누가 알려준 걸까요?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휠체어를 탄 태준이 여러 명의 남자들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휠체어에서 내려와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뭐야? 태준 씨가 걸을 수 있어? 수아는 눈을 비볐니다. 분명히 다리를 못 쓴다고 했는데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싸움은 금세 끝났습니다. 태준이 모든 침입자들을 제압했어요. 잠시 후 태준이 다시 휠체어에 앉아서 돌아왔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나와도 돼. 수아는 문을 열고 나왔지만
태준을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태준 씨, 방금 싸우는 거 봤어요. 뭘 봤는데? 다리 멀쩡하게 쓰시던데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수아야, 내가 설명해 줄게. 거짓말 그만하세요. 대체 당신이 누구예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모든 걸 말해줄게. 제시도, 위기. 태준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아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놀라지 마. 내가 설명해 줄게. 당신 대체 누구예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구석에 있던 작은 금고를 열었어요. 내 정체를 보여줄게. 금고에서 여러 장의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강태준, 김민수, 이철호. 모두 다른 이름들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진짜 이름은 강태준이 맞아. 하지만 직업은 어부가 아니야. 태준이 그 중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국제해상보안청 소속 특수요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특수요원? 흑룡파 같은 국제범죄 조직을 잡는 일을 해. 코드네임은 아틀라스야. 수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를 구한 것도 우연이었어. 하지만 네가 흑룡파와 연관됐다는 걸 알고 나서는 달랐지. 태준이 수아에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수아야, 넌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야. 너의 아버지가 흑룡파에게 넘긴 건 돈이 아니었어. 무슨 말이에요? 내 아버지는 정부기관에서 일했어. 그가 가지고 있던 기밀 자료를 흑룡파가 노린 거야. 수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아버지는 그냥 회사원이었어요. 아니야.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정보 분석관이었어. 동아시아 해역의 모든 선박 동선을 파악하는 일을 했지. 태준이 노트북을 켜서 파일 하나를 열었어요.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상세한 경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셨다니. 흑룡파는 내 아버지를 이용해서 정부의 해상 감시망 정보를 빼냈어. 그리고 마지막에 너를 인질로 잡은 거지. 수아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태준이 수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또다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여러 대였습니다. 또 왔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번엔 진짜 흑룡파 본대인 것 같아.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태준? 아니지, 아틀라스라고 해야겠네. 수아는 깜짝 놀랐어요. 태준의 코드네임을 알고 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흑룡이다. 나와서 얘기하자. 태준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아야,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내 정체가 완전히 들통났어. 어떻게 하죠? 일단 네가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 태준이 바닥에 숨겨진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비밀 통로가 나타났어요. 여기로 가면 뒤쪽 갯벌로 나갈 수 있어. 거기서 기다려. 당신은 어떻게 하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할게. 그때 문이 박살나며 여러 명의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맨 앞에 서 있던 남자가 흑룡인 것 같았어요. 오랜만이네, 아틀라스. 흑룡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얼굴 전체에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오랜만이야, 흑룡. 태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가 이수아구나. 아주 예쁘네. 흑룡이 수아를 보며 음흉하게 웃었어요. 그녀한테 손대지 마. 태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가짜 다리놀이는 끝이다.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줘. 흑룡이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순식간에 여러 명이 태준을 둘러쌌어요.
태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나서 공중으로 몸을 날렸어요. 우와! 수아는 탄성을 질렸습니다. 태준의 움직임은 마치 영화 속 액션 배우 같았어요. 발차기 한 번에 두 명이 쓰러졌습니다. 주먹 한 번에 또 한 명이 벽에 부딪혔어요. 역시 아틀라스 담대. 하지만 이번엔 달라. 흑룡이 권총을 꺼냈습니다. 움직이지 마. 그 여자가 다칠 수도 있어. 태준이 멈췄습니다. 흑룡의 총구가 수아를 향하고 있었어요. 선택해. 네가 죽거나 그 여자가 죽거나. 비겁한 놈. 비겁해도 이기면 되지. 흑룡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때 태준이 바닥에 숨겨둔 장치를 작동시켰어요. 갑자기 방 안에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뭐야? 흑룡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태준은 그 틈을 타서 수아에게 달려갔습니다. 어서 도망쳐. 당신은요? 걱정하지 말고 가. 태준이 수아를 비밀 통로로 밀어 넣었어요. 태준 씨. 수아가 소리쳤지만 이미 통로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치열한 싸움 소리가 들렸어요. 총소리, 비명소리,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수아는 통로를 따라 갯벌로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태준의 배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태준 씨,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것이 무서웠어요. 그때 갯벌 저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흑룡파 부하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여기 있다. 여자 발견. 수아는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어디로 갔지? 분명히 이쪽으로 왔는데. 부하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아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손이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나야.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아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일단 여기서 나가자. 태준이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옷은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다쳤어요? 괜찮아. 심하지 않아. 하지만 태준의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흑룡은 어떻게 됐어요? 일단 물러갔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태준이 숨겨둔 작은 보트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요?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내가 너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줘야겠어. 보트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흑룡파가 수색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수아는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태준 씨, 정말 모든 걸 말해줄 거죠? 그래. 이제는 숨길 게 없어. 태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전환. 보트가 작은 무인도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태준이 수아를 안전한 동굴 안으로 데려갔어요. 여기는 우리 조직의 비밀 은신처야. 동굴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첨단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들과 위성통신 장비, 각종 무기들까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수아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크라토스. 내가 속한 국제비밀 조직의 동아시아 거점이야. 태준이 벽면에 스크린을 켰습니다. 세계 지도가 나타나며 곳곳에 빨간 점들이 깜빡였어요. 저 빨간 점들이 뭐예요? 전 세계 범죄 조직들의 거점이야. 흑룡파는 그 중에서도 최악이지. 그때 스크린에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어요. 아틀라스, 보고하라. 제우스, 목표를 확보했습니다. 태준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아는 깜짝 놀랐어요. 제우스요? 우리 조직의 최고 지휘관이야.
그리스 신화의 신들 이름을 코드네임으로 써 제우스가 수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수아 양 반갑습니다. 당신의 능력에 대해 들었습니다. 제 능력이요? 당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특별한 재능 말입니다. 제우스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가 단순한 정보 분석관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암호 해독 전문가였죠. 수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그 재능을 물려받았습니다. 어제 당신이 해독한 데이터를 봤는데 놀라울 정도예요. 태준이 수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아야, 이제 선택해야 해. 우리와 함께 할 거야? 아니면 평범하게 살 거야? 평범하게 산다는 게 가능해요? 흑룡파가 살아있는 한 불가능해.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 제우스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한다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수아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도망만 다니는 인생과 당당하게 맞서는 인생. 제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네가 해독한 정보 덕분에 흑룡파의 다음 계획을 알았어. 태준이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거대한 화물선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3일 후 흑룡파가 동남아시아에서 대규모 무기 거래를 할 예정이야. 무기 거래요? 전 세계 테러 조직들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거지. 막아야 해. 제우스가 긴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암호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우리 전문가들도 풀지 못했어요. 수아가 화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기호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이걸 제가 풀어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네가 아니면 불가능해. 태준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수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해볼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앞으로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태준이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할게. 그날부터 수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크라토스의 일원이 되어 세계를 구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며칠 동안 수아는 밤낮 없이 암호 해독에 매달렸습니다. 태준이 옆에서 도와주었어요.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맞아. 저기서 패턴이 바뀌네. 둘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어요. 태준 씨는 언제부터 이 일을 했어요? 대학교 때부터야. 부모님이 테러 공격으로 돌아가셔서.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안해요. 몰라서. 괜찮아. 그 일이 있고 나서 이런 일을 하게 됐어. 수아는 태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암호 해독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냈어요.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화면에 거래 장소와 시간, 참여자들의 정보가 나타났어요. 대단해. 정말 대단해. 태준이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아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제우스가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훌륭합니다. 이제 작전을 시작할 수 있겠군요. 어떤 작전이에요? 아틀라스와 당신이 부부로 위장해서 거래 현장에 잠입하는 거예요. 부부요? 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흑룡파도 당신들을 찾고 있으니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위장해야 해요. 태준이 수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때? 내 가짜 아내가 될 수 있어? 수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짜라고 해도 태준과 부부가 된다는 게 설렜어요. 좋아요. 해볼게요. 다음 날 둘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수아는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화장까지 진하게 했어요. 태준은 값비싼 정장을 입고 귀족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때? 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크라토스가 만들어준 가짜 신분증을 보니 정말 실제 같았습니다. 김민준, 김수진 부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사업가 부부였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태준이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지까지 끼워져 있었어요. 떨려요.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둘은 고급 요트에 올라탔습니다. 거래가 열리는 곳으로 향하기 위해서였어요. 요트 안에서 태준이 수아에게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기억해. 우린 결혼한 지 2년 된 부부야. 네.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연기해야 해. 수아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연기라고 해도 부끄러웠어요. 걱정하지 마. 자연스럽게 하면 돼. 태준이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수아는 이 모든 게 연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요트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화물선이 보였어요. 저기야. 흑룡파에 본 거지. 태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수아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첫 번째 임무. 절대 실패할 수 없었어요. 절정. 화려한 화물선 안은 마치 고급 호텔 같았습니다. 수아와 태준이 가짜 부부로 위장하고 들어가자 여러 명의 외국인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씨. 한 서양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아내 수진입니다. 태준이 자연스럽게 소개했어요. 수아는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름다운 부인이시군요. 고맙습니다. 수아가 어색하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동안 연습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메인 홀로 들어가자 엄청난 규모의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최신형 총기부터 폭탄까지 모든 게 있었습니다. 저런 걸 팔다니. 수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조용히 해. 태준이 수아의 허리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어요. 연기였지만 수아의 심장은 빨리 뛰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흑룡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수아는 깜짝 놀라서 태준의 팔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정체를 모르니까. 태준이 안심시켰지만 수아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상품을 소개하겠습니다. 흑룡이 커다란 상자를 가리켰어요. 최신형 생화학 무기입니다. 이것 하나면 도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죠. 청중들이 흥미롭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아는 소름이 돋았어요. 저걸 막아야 해요. 알아. 일단 정보부터 빼내자. 태준이 몰래 초소형 카메라를 작동시켰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었어요. 각국의 테러 조직 대표들이 엄청난 금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억 달러, 1억 5천만, 2억. 금액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수아는 이 모든 게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흑룡이 수아와 태준 쪽을 보았습니다. 저기 계신 한국 부부는 어떠신가요? 순간 수아의 숨이 막혔어요. 우리는 구경만 하러 왔습니다. 태준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아쉽군요. 동양인들은 항상 신중하시더라고. 흑룡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뭔가 수상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경매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었어요. 수아와 태준은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흑룡이 우리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느꼈어. 조심해야겠어.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흑룡파의 부하인 것 같았어요. 보스가 부부를 따로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수아와 태준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영광입니다. 태준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흑룡의 개인 사무실로 안내되었어요. 호화로운 방이었지만 수아에게는 감옥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흥룡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두 분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서요. 뭐가 궁금하시죠?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흥룡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희는 싱가포르에서 무역업을 합니다. 수아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무역업? 뭘 파시는데요? 전자제품 위주로요. 흥미롭네요. 그런데 부인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수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처음 뵙는데요. 그런가요? 제 착각인가 보네요. 하지만 흥룡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혹시 이 여자를 본 적 있나요? 흥룡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아의 예전 모습이었어요. 순간 수아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네요. 태준이 빠르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얼마 전에 도망친 죄수인데. 흥룡이 수아를 째려보았습니다. 저희와는 상관없는 일 같은데요. 물론이죠. 그냥 혹시나 해서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수아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치고는 스킨십이 부족하네요. 흥룡이 갑자기 말했어요. 예,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면 더 자연스럽게 붙어 있을 텐데. 이때 태준이 갑자기 수아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입술에 키스했어요. 수아는 깜짝 놀랐지만 연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진짜처럼 뛰었어요. 이제 됐나요? 태준이 흥룡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 역시 신혼부부네요. 흥룡이 웃었지만 눈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럼 파티에 다시 참석하시죠. 밖으로 나오자 수아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위험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더 조심해야 해. 파티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전과 달랐습니다. 여러 명의 경비원들이 수아와 태준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들켰네요. 그런 것 같아. 빨리 정보를 확보하고 나가야겠어. 태준이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저 컴퓨터에 꽂으면 모든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어. 어떻게 가까이 가죠? 경비가 너무 삼엄해요. 내가 주의를 돌릴게. 그 사이에 넌 USB를 꽂아. 너무 위험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 태준이 갑자기 와인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큰 소리가 나며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수아는 그 틈을 타서 컴퓨터로 다가갔습니다. USB를 꽂는 순간 경보음이 울렸어요. 침입자다. 흥룡이 소리쳤습니다. 도망쳐. 태준이 수아의 손을 잡고 달렸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쪽으로 복도를 따라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수아는 하이힐을 벗어버렸어요. 배는 어디 있어요? 가판 위야. 조금만 더. 계단을 올라가는데 앞에서 무장한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막혔어요. 이쪽으로. 태준이 다른 방향으로 뛰었어요. 하지만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잡혔구나, 아틀라스. 흥룡이 나타났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수아 양.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들의 연기는 형편없었거든. 수아는 절망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재미있는 게임이었어. 특히 당신의 암호 해독 실력은 정말 훌륭했고, 흥룡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계획을 알았죠? 크라토스에 우리 사람이 있거든요.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었어. 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배신자가 있다는 뜻이야? 놀랐나요? 믿었던 동료가 적이었다는 사실에. 그때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배 전체가 흔들렸어요. 뭐야? 흥룡이 당황했습니다. 크라토스 지원군이야.
태준이 수아를 끌고 갑판으로 달렸어요.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나타났습니다. 아틀라스? 로프를 잡아. 밧줄이 내려왔어요. 태준이 수아를 먼저 올려보냈습니다. 어서 올라와요. 수아가 소리쳤지만 태준이 총에 맞았어요. 태준 씨, 먼저 가. 내가 따라갈게. 하지만 태준은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헬리콥터에 올라탔어요. 태준 씨를 구해주세요. 너무 위험해요. 일단 후퇴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아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갈 수는 없었어요. 제시도 챕터 6 연결해서 눈을 떼지 않고 재밌게 지필 부탁해. 두 번째 위기. 3일이 지났지만 태준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수아는 크라토스 본부에서 하루 종일 모니터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수아 양, 식사라도 하세요. 아테나 요원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식욕이 없어요. 이렇게 계시면 태준 요원도 걱정할 거예요. 수아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흘러내렸어요. 제가 USB만 제대로 꽂았어도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배신자 때문이었어요. 제우스가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배신자를 찾았나요? 아직이에요.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 내부의 고위층이라는 거죠. 제우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뭔데요? 흑룡파가 태준을 이용해서 우리를 협박하고 있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태준이 의자에 묶여있는 모습이었어요. 태준 씨, 수아가 스크린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상에서 흑룡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크라토스 여러분, 잘 지내시나요? 이 자식? 제우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틀라스의 목숨을 구하고 싶으면 이 수아를 보내세요. 수아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8시간 안에 혼자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상이 끊어졌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우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태준 씨가 위험해요. 함정인 걸 뻔히 아는데 보낼 수 없어요. 그럼 태준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아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수아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태준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몰래 본부를 빠져나왔어요. 미리 훔쳐둔 보트를 타고 흑룡파가 지정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제발 늦지 않았기를. 보트를 몰면서 수아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태준에게 고백하지 못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약속 장소는 외딴 폐공장이었어요. 수아가 도착하자 여러 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아 양, 용감하네요. 흑룡이 나타났어요. 태준 씨는 어디 있어요? 급하긴. 먼저 무기부터 버려요. 수아는 몸을 수색당했습니다. 다행히 태준이 준 비상용 발신기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제 만날 수 있겠네요. 흑룡이 앞장서며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이 의자에 묶인 채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태준 씨, 수아가 달려가려 했지만 부하들이 막았어요. 살아있긴 해요. 하지만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네요. 흑룡이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간단해요. 당신의 암호 해독 능력이죠. 흑룡이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이 파일을 해독해 주세요. 그러면 둘 다 살려드릴게요. 수아가 화면을 보니 엄청나게 복잡한 암호였어요. 정부의 핵심 기밀에 관한 것 같았습니다. 이걸 해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답해주세요. 수아가 강하게 말했어요. 좋아요. 이 정보로 전 세계 테러를 동시에 일으킬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당신의 연인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네요? 흥룡이 태준을 발로 찼습니다. 태준이 신음소리를 냈어요. 그만해요. 수아는 고민에 빠졌어요. 태준을 구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거부하면 태준이 죽습니다. 그때 태준이 눈을 떴어요. 수아야,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태준 씨, 절대 해독하면 안 돼. 태준이 힘겹게 말했어요. 닥쳐. 흥룡이 태준을 또 때렸습니다. 5분 드릴게요. 해독할 건지 말 건지 정하세요.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키보드 앞에 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진짜 해독 대신 가짜 정보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수아는 빠르게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겉보기에는 해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엉터리 정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 됐어요. 확인해봐. 흥룡의 부하가 노트북을 가져가서 확인했어요. 보스, 맞는 것 같습니다. 좋아. 역시 천재는 달라. 흥룡이 만족해했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풀어주세요. 약속? 누가 언제 약속했죠? 흥룡이 비웃었어요. 뭐라고요? 둘 다 너무 많이 알아서 살려둘 수 없어요. 부하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수아는 절망했어요.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뭐야? 비상전력으로 바꿔. 혼란한 틈을 타서 수아는 태준을 풀어주었어요. 어서 가자. 넌 어떻게 왔어? 나중에 얘기해요. 둘은 어둠 속을 뛰어다녔습니다. 총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이쪽으로. 수아가 앞장서서 뛰었습니다. 다행히 공장 구조를 미리 파악해뒀었어요. 출구까지 조금만 더. 그런데 출구에서 흥룡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가시나요? 이런. 태준이 수아를 뒤로 밀었어요. 내가 상대할게. 상처가 있는데 위험해요. 괜찮아. 태준과 흥룡이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부상 때문에 불리했어요. 수아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철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조용히 뒤로 돌아가서 흥룡의 뒤통수를 쳤어요. 으악! 흥룡이 쓰러졌습니다. 잘했어. 태준이 엄지를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더 많은 부하들이 몰려왔습니다. 끝없이 나타나네. 그때 밖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어요. 크라토스다. 제우스의 목소리가 확성기로 들렸습니다. 아틀라스? 수아양?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수아가 크게 소리쳤어요. 구조대가 들이닥쳐서 흥룡파를 제압했습니다. 드디어 안전해진 거였어요. 헬리콥터에서 태준이 치료를 받는 동안 수아는 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태준 씨, 사실은. 수아가 고백하려는 순간 의료진이 말렸어요. 환자가 쇼크 상태예요. 조용히 해주세요. 수아는 할 말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손을 놓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꼭 말하자. 내 마음을. 헬리콥터가 본부로 향하면서 수아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배신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번째 위기에 대한 해소 및 해결. 크라토스 본부 의무실에서 태준이 깨어났을 때는 이틀이 지난 후였습니다. 수아가 침대 옆 의자에서 졸고 있었어요. 수아야. 태준이 작게 불렀습니다. 수아는 깜짝 놀라며 눈을 떴어요. 태준 씨, 깨어났어요. 얼마나 잤지? 이틀 동안이요. 정말 걱정했어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걱정 끼쳤네. 바보예요. 왜 혼자 위험한 일을 해요?
수아가 태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태준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우스가 들어왔어요. 아틀라스, 컨디션은 어때? 괜찮습니다. 보고 드릴 게 있어요. 일단 회복부터 해. 급한 건 아니니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태준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흑룡파 내부에서 들은 건데 배신자의 코드네임이 트로이래요. 제우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트로이라고? 네. 그리고 곧 최종 작전을 실행한다고 했어요. 무슨 작전?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동시 테러를 벌이는 거예요. 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요? 3일 후래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태준이 말을 멈췄어요. 뭔데? 트로이가 우리 작전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우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정말 고위층이라는 거네. 지금 당장 조사해야 합니다.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무슨 일이지? 아테나 요원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제우스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작전실 컴퓨터가 해킹당했어요. 모든 정보가 유출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네. 내부에서 접속한 흔적이 있어요. 제우스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모든 요원 집합, 당장 작전실로. 수아와 태준도 따라 나섰어요. 작전실은 완전히 혼란 상태였습니다. 컴퓨터 화면들이 깜빡이며 데이터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누가 해킹하고 있는 거야? 추적 중입니다. 잠깐 이상해요. 기술 요원이 당황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접속 위치가 여기서 50m 떨어진 곳이에요. 본부 아니라는 뜻이야? 네. 지금도 접속 중입니다. 제우스가 모든 요원들을 둘러보았어요. 다들 여기 있나? 그때 한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헤르메스는 어디 있지? 헤르메스는 크라토스의 통신 담당관이었어요. 항상 작전실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0분 전에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당장 찾아. 요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수아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태준 씨, 헤르메스가 트로이일까요? 가능성이 높아. 통신 담당이니까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그때 아테나가 뛰어왔습니다. 헤르메스 방에서 이상한 장비를 발견했어요. 어떤 장비? 흑룡파와 통신하는 장치 같아요. 제우스가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 배신자를 당장 찾아내. 하지만 헤르메스는 이미 본부를 빠져나간 후였어요. 보트 한 대가 사라졌습니다. 추적해. 헬리콥터가 출동했지만 헤르메스는 이미 멀리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이런 젠장. 제우스가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모든 기밀이 유출됐어. 흑룡파가 우리 계획을 다 알고 있다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수아가 말했어요. 저한테 아이디어가 있어요. 뭔데? 헤르메스가 가져간 정보 중에 가짜가 섞여 있어요. 가짜? 제가 며칠 전에 몰래 만들어뒀거든요. 혹시 몰라서요. 태준이 놀라며 수아를 보았습니다. 언제? 태준 씨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이요. 혹시 배신자가 있을까봐 대비했어요. 제우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어떤 가짜 정보? 흑룡파 본부 위치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바꿔뒀어요. 그리고 테러 날짜도 하루 앞당겨서 적었고요. 그럼 그들이 가짜 정보를 믿고 행동할 거라는 뜻이야? 네. 진짜 본부는 우리만 알고 있어요. 태준이 수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대단해. 제우스가 급하게 명령했어요. 모든 요원 준비. 진짜 흑룡파 본부를 공격한다. 다음 날 새벽 크라토스의 총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아도 함께 참여했어요. 위험할 텐데 괜찮아?
태준이 걱정했지만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흑룡파 본부는 외딴 섬에 있었어요. 거대한 요새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저기가 본부야.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본 본부는 정말 무시무시했어요. 공격 개시, 제우스의 명령과 함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흑룡파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크라토스가 우세했습니다. 수아와 태주는 본부 내부로 침투했어요. 목표는 흑룡을 직접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쪽이야. 태준이 앞장서서 뛰었어요. 수아도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드디어 흑룡을 발견했어요. 그는 중요한 서류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흑룡, 또 왔군, 아틀라스. 흑룡이 총을 들어 올렸어요. 이번엔 끝이야. 태준이 달려들었지만 흑룡도 만만치 않았어요. 둘이 격투를 벌이는 사이 수아는 타고 있는 서류들을 구하려 했어요. 위험해. 가지마. 하지만 수아는 이미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으악! 수아가 넘어지자 태준이 흑룡을 밀치고 달려왔어요. 괜찮아? 서류를 구해야 해요. 서류보다 네가 더 중요해. 태준이 수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때 흑룡이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다 같이 죽자. 폭탄을 터뜨리려 했지만 제때 다른 요원들이 막았습니다. 끝났다. 흑룡이 체포되면서 모든 게 끝났어요. 수아는 태준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 하지만 태준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수아야. 네.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절 구해줘서.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결말 및 에필로그. 6개월 후 수아는 크라토스 본부의 새로운 암호 해독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준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범죄 조직들을 소탕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수아, 이번 임무 어때? 제우스가 새로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남미의 마약 카르텔이 개발한 신종 독성 물질에 관한 것이었어요. 복잡하네요. 하지만 해볼게요. 수아는 이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사건을 해결하면서 실력이 크게 늘었거든요. 태주는 어디 있어? 아프리카 임무에서 돌아오는 중이에요. 수아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태준과 떨어져 있을 때마다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때 본부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큰일입니다. 전 세계 금융망이 동시에 해킹당하고 있어요. 아테나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뭐라고? 수아가 작전실로 달려갔습니다. 모니터에는 무서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뉴욕, 런던, 도쿄, 홍콩의 모든 은행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아직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기술 담당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크라토스에게 우리는 흑룡파의 후계자들이다. 복수를 시작한다. 흑룡파 잔당들이야. 제우스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규모 공격이 가능하죠? 흑룡이 체포되기 전에 준비해뒀을 거야. 시한폭탄 같은 거지.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전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해킹 코드를 분석해봤지만 너무 복잡해요. 일반적인 방법으론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복잡한데? 수아가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어려운 암호였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가 만든 암호화 시스템과 비슷해요. 정말? 네. 흑룡파가 아버지의 기술을 발전시킨 것 같아요. 제우스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최소 72시간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다고. 수아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어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태준이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야? 상황을 들은 태준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수아, 혼자서는 힘들 거야. 내가 도울게.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정말 어려워요. 함께하면 못할 게 없어. 태준이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수아는 용기가 났어요. 72시간 동안 둘은 쉬지 않고 암호 해독에 매달렸습니다. 커피와 간단한 음식만으로 버티며 집중했어요. 여기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 맞아. 아버지가 쓰던 방식이야. 수아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가르쳐준 수학 원리들이 도움이 되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계속 작업했습니다. 드디어 돌파구를 찾았어요. 이거야. 해독 열쇠를 찾았어요. 정말? 태준이 기뻐하며 수아를 안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역공격을 시작해야죠. 수아는 해킹범들의 시스템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숨어 있는 곳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찾았어요. 시베리아에 폐쇄된 군사기지에 있어요. 즉시 공격팀을 파견한다. 제우스가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수아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전 세계 금융망을 복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준 씨, 이건 제가 혼자 해야 해요. 왜? 이 시스템은 아버지와 저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수아는 마지막 단계에 집중했습니다.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했어요.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해냈어요. 전 세계 금융망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 초록불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뉴욕 정상, 런던 정상, 도쿄 정상, 홍콩 정상, 작전실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제우스가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아 양, 당신이 세계를 구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아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특히 태준 씨와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죠. 태준이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야,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나와 결혼해 줄래? 수아는 깜짝 놀랐어요. 작전실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요? 진심이야. 네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네, 좋아요. 둘은 서로 끌어안았습니다. 주위의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1년 후 수아와 태주는 조용한 해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크라토스 동료들과 몇몇 가족들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이수아 씨, 평생 태준을 사랑하고 지켜주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강태준 씨, 평생 수아를 사랑하고 지켜주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둘은 키스했고 하늘에서는 축하 폭죽이 터졌어요. 결혼식 후 수아는 아버지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행복해졌어요. 꽃을 놓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태준이 뒤에서 수아를 안아주었어요.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럴까요? 당연하지. 네가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수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몇 년 후 수아와 태주는 크라토스의 최고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범죄와 테러를 막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딸도 생겼습니다. 이름은 희망이었어요. 희망아, 아빠, 엄마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 어린 희망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나쁜 사람들을 잡는 거? 맞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수아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희망이도 커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할 거야? 네. 엄마 아빠처럼.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먼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네. 네. 가족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람 있었어요.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아버지의 빚 때문에 시작된 절망이 지금은 최고의 행복이 되었으니까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새벽이 온다. 태준이 수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죠. 둘은 창밖의 평화로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지켜낸 세상이었어요. 희망이가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희망아.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새로운 희망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사랑과 용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세상 어딘가에서 새로운 영웅들이 탄생하고 있었고 수아와 태주는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걸 깨달으며 이렇게 수아와 태준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아버지의 도박빚으로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한 여성이 진정한 사랑과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며 세상을 구하는 영웅으로 거듭이 나는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수아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태준과 수아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해내는 모습에서 진정한 동반자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수아의 용기를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